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뽕밭에서 춘향이 까치발을 하고 뽕잎을 따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찢어져라 하는 소리와 함께 어머! 저고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지더니 하얀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지요. 아이고 머니, 저고리가 다 찢어졌네. 이를 어째? 이 꼴이 뭐람? 그때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두 머슴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제 것을 입으시옵소. 대봉이가 벌떡 일어나며 저고리를 벗어던졌는데 오락부락한 가슴팍이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 것이 더 깨끗하다. 칠복이도 질세라 옷을 벗어젖히니 매끈한 몸매가 햇빛에 번쩍 빛났지요. 어머나, 왜 가슴팍을 까고 그러시오? 춘향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힐끔힐끔 두 머슴의 몸매를 훔쳐보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시작된 춘향과 두 머슴의 기막힌 삼각관계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 춘향은 혼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기생 어미를 둔 서녀라 양반들은 첩으로만 들이려 하고 그렇다고 상놈과 혼인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바로 며칠 전에도 마을에 도령 하나가 찾아와서는 춘향아, 내가 아무리 고고한 척해도 서녀는 서녀지. 내 첩이 되면 비단옷에 만난 음식 실컷 먹여줄 텐데. 하며 춘향의 손목을 잡아 끌려 했지요. 도령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춘향이 뿌리치며 도망쳤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답니다. 그렇게 풀이 죽어 뽕밭을 거닐던 춘향 앞에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뽕나무에서 떨어지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아고고, 아이고매. 바로 대봉이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춘향이 다가가 물어보자 대봉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가씨가 참 이쁘셔요. 제가 뽕잎이라도 따드릴까요? 대봉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 모르며 머리를 긁적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춘향의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번졌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참.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같은 선녀께는 범인이 감히 뽕잎을 따드린다 할 수 없지요. 머슴 칠복이가 나타나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춘향이란 이름처럼 보명기가 물씬 나시는구려. 이 칠복이가 한 수지어 올리겠습니다. 칠복이는 부채를 펼치며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지요. 봄바람에 뽕잎 흔들리니 춘향 낭자 모습 같구나. 춘향은 그만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한 사람은 순박하고 한 사람은 재치가 있네. 둘 다 머슴치고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날부터 두 머슴은 춘향의 관심을 끌려고 갖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딴 뽕잎을 보시옵소. 대봉이가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나타났는데 어머나,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춘향이 감탄하자 대봉이는 우쭐해 졌답니다. 제가 딴 것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그때 칠복이가 나타나더니 아이고, 양보다 지리지 않겠습니까? 보시옵소, 제가 딴 것은 수는 적어도 하나하나가 보석 같지 않습니까? 칠복이의 광주리에는 정말로 싱싱하고 예쁜 뽕잎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아따, 저 제비 같은 머슴놈이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려. 대봉이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에라이, 생기다 만놈아. 그럼 개수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두 머슴이 서로 뽕잎 개수를 세며 다투는데 춘향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좋긴 한데, 대봉이는 순박하고, 칠복이는 재치가 있고, 어찌 마음을 정할까나? 그때 대봉이가 갑자기 소매를 걷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제비놈아. 그럼 이걸로 결판을 내자. 아가씨, 제 팔뚝 좀 만져보시옵소. 우락부락한 팔뚝이 드러나니 정말 통나무 같았답니다. 어머나, 춘향이 놀라는 사이 칠복이도 질세라 소매를 걷었는데 아가씨, 저도 만만치 않사옵니다. 저 생기다 만놈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매끈하고 탄탄한 팔뚝을 자랑하며 으스댔지요. 아가씨,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나이까? 두 머슴이 팔뚝을 내밀며 자랑하자 춘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런 걸 어찌 함부로 보여주는 것이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두근거렸답니다. 둘 다 팔뚝이 어쩜 저리도 굵고 힘줄이 성난 것처럼 저럴까. 춘향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며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람. 얼른 고개를 돌리려 하는데 두 머슴은 여전히 서로 자기 팔뚝이 더 좋다며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아닙니다. 제 것이 더 단단합니다. 뭘 자꾸 단단하다고 자랑질이야. 누가 들으면 오해라도 하겠네. 그 이후로 두 머슴은 본격적으로 춘향을 차지하려고 나섰는데 먼저 대봉이가 춘향 앞에 나타나더니 아가씨, 저 마음이 떡국 끓듯 팔팔 끓고 있사옵니다. 제가 비록 못 배운 머슴이지만 아가씨를 향한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대봉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변을 토했는데 아가씨만 좋다 하시면 이 대봉이가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드리고 바다의 용왕도 잡아다 바치겠습니다. 춘향은 대봉이의 우직한 고백에 마음이 찡했답니다. 이 사람 참 순박하긴 하네. 그런데 그 다음날 칠복이가 나타나서는 곱게 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지요. 춘향 낭자의 아름다움은 달빛보다 곱고 목소리는 꾀꼬리보다 감미롭사옵니다. 이 칠복이의 마음을 글로나마 전해보고자 하오니 읽어주시옵소서. 편지를 받아든 춘향이 읽어보니 춘향 낭자를 처음 뵌 날 제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왔나이다. 낮에는 낭자 생각에 일손이 멈추고 밤에는 꿈에서라도 뵙고 싶사옵니다. 칠복이는 부채질을 하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떠하신지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춘향은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을 어째야 하나. 둘 다 다른 매력이 있는데 대봉이는 진심이 느껴지는 게 힘이 좋은 것 같고 칠복이는 말솜씨가 좋으면서 섬세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거시기들은 또 어떨까나? 대봉이는 덩치가 크니까 그것도 클 테고 칠복이는 영리하니까 그 솜씨도 좋을 테고.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람. 얼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그때 대봉이와 칠복이가 몰래 춘향이를 지켜보다가 티격태격하고 있었지요. 이놈아, 내가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아가씨가 저리 얼굴을 붉히는 거냐?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가씨 보고 별을 따겠다니 무슨 헛소리냐? 두 머슴이 서로 노려보며 으르렁거리자 춘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둘이 싸우기라도 하면 어찌하나.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에 도령 하나가 나타났는데 어디 보자. 우리 고고한 춘향이가 어디 있나? 바로 현감의 아들 정도령이었답니다. 정도령은 말에서 내리더니 춘향에게 다가왔습니다. 춘향아, 너 아직도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느냐? 처녀 주제에 까다롭긴. 내 첩이 되면 호강시켜줄 텐데 비단옷에 맛있는 음식 하인들까지 거느리게 해줄 것을. 정도령이 춘향의 턱을 들어올리려 하자 춘향이 뒤로 물러서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아무리 서녀라 해도 사람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첩으로 들어가 한평생 구박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으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봉이와 칠복이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감히 우리 아가씨를! 두 머슴의 눈에 불이 번쩍 났답니다. 이놈들이 뭐야? 머슴 주제에 감히 양반에게 대들어? 정도령이 코웃음을 치자 대봉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가 싫다 하시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시는 거요? 그때 칠복이도 부채를 딱 접으며 능글맞게 말했지요. 도령님도 체면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슴놈들이 뭘 안다고?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두고 보자. 정도령은 말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춘향아, 다음에 내가 다시 왔을 때도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줄 알아. 말을 박차고 사라진 뒤 춘향은 두 머슴을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대봉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요. 칠복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를 괴롭히는 건 참을 수 없지요. 춘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실 부인이 될 수 있는 건 이 두 사람뿐이네. 양반들은 다 첩으로만 들이려 하고. 그래도 내가 서녀이긴 해도 양반 집에서 자란 몸인데
머슴과 혼인한다는 게 과연. 춘향이 잠시 망설이다가 두머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하지만 이들이라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이들이라면 신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진짜 마음이 중요하지. 너희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대봉이와 칠복이는 춘향의 눈빛을 받으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춘향은 뽕밭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하나? 대봉이와 칠복이 둘 다 좋긴 한데. 그때 대봉이가 살금살금 나타나더니 아가씨, 혼자 계시네요. 아이고, 대봉아, 깜짝 놀랐네. 대봉이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아가씨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비록 못 배운 머슴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모시고 싶사옵니다. 춘향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대봉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우리는 신분이 다르잖아. 춘향이 고개를 돌리자 대봉이가 더 간절히 말했지요. 아가씨,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마음만은 진짜입니다. 아가씨도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춘향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좋긴 하지만. 정말이옵니까? 아가씨도 저를 좋다고 하셨습니다. 대봉이가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한 걸음 다가서자 춘향은 얼굴이 빨개지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잠시만요, 아가씨. 조금만요. 그제야 대봉이가 조심스럽게 춘향을 안아주었지요. 아가씨, 제가 조심조심할게요. 아이고, 제 것이 너무 커서 아가씨가 아프실까봐 걱정이네요. 춘향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나, 절구대 같다더니 정말이네. 아야, 대봉아, 천천히 해야지. 뽕나무 그늘 아래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대봉이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사랑에 춘향은 가슴 깊이 감동했답니다. 아이고, 대봉아, 이런 기분인 줄 몰랐는데. 한참 후 대봉이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쩔 줄 모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죄를 지었네요. 제가 감히 아가씨를 범하다니. 춘향은 대봉이의 순박한 모습에 피식 웃으며 바보야,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책임져야 하는 거지요? 대봉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와 저는 이제 춘향은 대봉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하지만 뒤이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지요. 칠복이는 어쩌지? 칠복이도 좋은데 말이야. 춘향의 복잡한 마음을 알까 대봉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제 사람이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아가씨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춘향은 대봉이의 순진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짠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 숲속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칠복이었답니다. 아니, 저 둔한 놈이 먼저 춘향아 씨를 차지하다니. 저런 더러운 놈을 봤나?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아가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좋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다음 날 칠복이가 춘향 앞에 나타났는데 평소와 달리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사랑이란 이런 것이지요. 칠복이는 춘향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거칠고 성급한 게 아니라 천천히 마음을 녹여가는 것. 칠복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춘향이 당황하자 칠복이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대봉이 그놈은 힘만 세고 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아가씨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칠복이의 손길은 대봉이와 달리 부드럽고 세련되었답니다. 춘향은 어쩔 줄 모르며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칠복이 너는 어쩜 이리 야무지냐?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칠복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머리 좋은 놈이 그것도 잘하는 법이지요. 붕어대가리 같은 대봉이 놈처럼 서툴게 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칠복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춘향과 가까워졌답니다. 그런데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 춘향이 한숨을 푹푹 쉬며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대봉이와도 그랬는데 너와도. 내가 이런 해픈년이 되다니. 칠복이는 춘향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해프다니요. 사랑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는 법이지요. 아가씨,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춘향은 칠복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둘 다 좋은데 어쩌면 좋을까? 대봉이는 순박하고 진실하고 칠복이는 섬세하고 능숙하고 아이고 머리야. 그때 칠복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대봉이와 저 중에 누가 더 나았는지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아이고 이 모렴치한 놈아. 그런 걸 어찌 비교하라고 하느냐. 칠복이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둘 다 좋다는 뜻이군요. 그 이후 며칠간 춘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일을 2번씩이나. 대봉이와도 그랬는데 칠복이와도. 이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나? 춘향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대봉이가 뽕밭으로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이쁘시네요. 대봉이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춘향은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어서 와, 대봉아. 그런데 대봉이가 춘향 곁에 다가서더니 코를 킁킁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가씨, 뭔가 냄새가 나는디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춘향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가씨 몸에서 다른 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디. 그런 게 어디 있어. 헛소리 말 거라. 춘향이 버럭 소리쳤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때 칠복이가 나타나더니 무슨 일로 그리 소리를 지르시나이까? 느끼한 내 놈은 여기 웬일이냐? 대봉이가 칠복이를 보더니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놈, 너에게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디? 후, 미련한 놈아. 이제 눈치를 챘느냐? 칠복이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둔한 놈아. 나는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너와 아가씨가 뽕나무 아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뭐라고? 그럼 내가 엿봤다는 거냐? 엿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거지. 그래서 나도 칠복이가 춘향을 힐끗 바라보자 춘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게 아이고 매, 아가씨가 정말로 우리 둘 다 와. 대봉이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이라니. 이 둔한 놈아. 아가씨가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가씨 마음이지. 내 놈처럼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무슨 상관이냐. 그럼 누가 아가씨를 더 기쁘게 해드렸는지 겨뤄보자. 대봉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칠복이도 부채를 딱 접으며 맞받았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누가 더 나았습니까? 아이고 이 모렴치한 것들아. 그런 걸 어찌 비교하라고 하느냐. 그럼 둘 다 비슷하다는 뜻이군요. 칠복이가 능글맞게 웃자 뭐가 비슷해? 내가 더 컸을 텐데. 대봉이가 자신의 아래쪽을 가리키며 자랑했습니다. 크기가 다가 아니라 기술이지. 기술. 칠복이도 지지 않고 맞받았지요. 두 머슴이 서로 으르렁거리자 춘향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춘향이 울상을 짓자 대봉이와 칠복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가씨가 우시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너무했나? 두 머슴은 서로 눈치를 보며 춘향에게 다가갔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현감의 아들 정도령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춘향아, 우리 고고한 춘향이가 어디 있나? 춘향아, 생각해볼 시간은 충분히 줬다.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순순히 내 첩이 되어라. 춘향이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서며 말했지요. 도령님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처녀라 해도 사람인데 왜 자꾸 강요하시는 거예요? 서녀 주제에 까불지 말고 얌전히 따라와. 정도령이 춘향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 감히 우리 아가씨를 건드려? 대봉이가 벌컥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또 내 놈들이냐? 하찮은 머슴 놈들이 감히. 도령님도 체면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대낮에 아녀자를 강제로 데려가시면 떳떳하겠습니까?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에게 훈계를? 정도령이 포졸들을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양반을 모독한 죄로 곤장 10대씩 때려라! 포졸들이 몰려오자 대봉이와 칠복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칠보가.
아까 싸운 건 나중에 하고 일단 힘을 합치자. 그래. 일단 저놈들부터 혼내주자. 두머슴이 등을 맞대고 서서 포졸들과 대치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괜찮겠어? 춘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시옵소. 대봉이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가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칠복이도 부채를 무기처럼 들며 외쳤지요. 대봉이가 미련곰탱이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지요. 좋아. 어디 한번 해봐라. 정도령이 손을 휘저으며 명령했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혼내줘라. 포졸들이 몰려들자 대봉이는 주먹으로, 칠복이는 꾀로 척척 포졸들을 물리쳤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지요.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네. 춘향이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는데 정도령이 비웃으며 소리쳤지요. 끝까지 버티다가 다 잡혀 죽을 셈이냐? 그냥 순순히 내 말을 들으면 편할 텐데. 아가씨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현감 놈의 아들아, 각오해라. 두머슴이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로 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대봉이가 칠복이 귀에 대고 속삭이더니 야, 칠보가, 내가 좋은 수가 있다. 너처럼 미련한 놈이 뭔 수? 칠복이가 포졸 하나를 발로 차면서 물었습니다. 이 미꾸라지처럼 미끌거리는 놈이 말끝마다 미련하다고 하네. 아, 아니다. 일단 저 정도령 놈 바지를 헐렁하게 입었지. 못난 놈아, 그게 왜? 내가 힘으로 들어올릴 테니 너는 꾀로 바지를 확 잡아당겨. 칠복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내 놈처럼 붕어대가리 같은 놈이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꼬? 이놈이 진짜. 아무튼 그럼 시작한다. 대봉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령님, 이것 좀 보시옵소. 정도령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대봉이가 정도령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도령이 허공에 매달려 허우적거리는데 그때 칠복이가 재빨리 다가가서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하며 정도령의 바지를 확 잡아당겼지요. 내 바지가. 정도령의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가니 하얀 다리와 빨간 속옷이 그대로 드러났답니다. 아이고 매, 도령님 다리가 여자같이 하얗네. 거기다 속옷도 빨간 걸 입으셨네. 이놈들이 감히. 정도령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칠복이가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아가씨, 어서 도망가시옵소. 무슨 소리야? 어떻게? 후후, 제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다니까요. 칠복이가 휘파람을 불자 어디선가 말 두 필이 달려왔답니다. 어머나, 말을 어디서 구했어? 물어보지 마시옵소. 급한 게 급한 거지요. 세 사람이 재빨리 말에 올라타자 정도령이 바지를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놈들 잡아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말 두 필은 밤길을 쏜살같이 질주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춘향의 얼굴을 스쳤지만 춘향의 가슴은 이 두머슴을 향한 고마움과 복잡한 감정으로 벅차올랐지요. 아이고, 너희 둘이 아니었다면 이 춘향이는 정녕 어찌 될 뻔했어. 아가씨, 그런 서글픈 말씀 마시옵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요. 아가씨를 지키는 것이 이 대봉이의 한 해 같은 도리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간악한 도령놈 손에 넘어갈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요. 허나 이렇게 함께 살아남았으니 이제 아가씨는 온전히 우리 것이외다. 춘향은 두머슴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평생 서녀의 신분에 갇혀 양반들에게는 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현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이 두 사내 앞에서는 그 어떤 신분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편견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했지요. 아이고, 이 바보들. 그래. 이 춘향이도 이제 너희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이 춘향이 너희 두 놈 다 내 남자로 삼을 테니 그리 알 거라. 대봉과 칠복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답니다. 대봉은 벅찬 감동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고 칠복은 능글맞게 웃으며
춘향의 손을 잡았지요. 아가씨, 그럼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나, 밤은 아직 깊고 달빛은 은은하네요. 오늘 밤은 셋이서 함께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볼까요? 아가씨는 어떤 매력을 먼저 느끼실까나? 춘향은 칠복의 끈적한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지요. 오히려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아이고, 칠보가. 말을 참 곱게도 하는구나. 허나, 나도 궁금하구나. 두 사내의 뜨거운 정이 과연 어떤 것일지 말이여.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어느덧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다다랐지요. 칠보기가 미리 봐두었던 작은 오두막에 도착하자 그들은 말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밤새 달려 지친 몸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춘향의 마음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순간임을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대봉아, 칠보가. 잠시 이리 와보거라. 내가 너희에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두 머슴은 춘향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섰습니다. 춘향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 다 택하겠다. 이 춘향이 정령서녀 팔자라. 양반들에게는 첩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너희를 버리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러니 차라리 너희 둘을 모두 내 남자로 삼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데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대봉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붕어처럼 입만 번긋거렸는데 그의 순박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지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요? 사내라면 정실 부인을 두고 사는 것이 하늘의 도리인데 어찌 두 머슴을 동시에 품으시겠다는 겁니까요? 저는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인디요. 칠보기도 예상치 못한 춘향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춘향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영리한 머리는 이미 아가씨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었지요. 아가씨, 그 말씀이 진정입니까? 그럼 이 칠복이는 아가씨의 그 기발하고도 지혜로운 꾀에 다시 한번 감탄할 따름이외다. 허나 아가씨의 그 뜨거운 마음을 어찌 두 사내에게 공평하게 다스리실 참이시옵니까? 혹여 누구 하나 서운할까봐 걱정되옵니다만. 춘향은 칠복의 물음에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밤낮을 고민하여 아주 좋은 꾀를 내었으니 한 달은 우직하고 힘 좋은 대봉이와 함께 지내고 다음 한 달은 재치 있고 섬세한 칠보기와 함께 지낼 것이다. 그럼 누구 하나 섭섭할 일 없이 내 사랑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내 몸이 비록 하나여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내 사랑은 둘에게도 충분하단 말이다. 대봉과 칠복은 춘향의 기상천외한 분배 방식에 다시 한번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춘향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봉은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고 칠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아무리 제가 못 배우고 둔한 머슴이라 해도 이런 말은 차마. 허나 아가씨의 진심을 아니 어찌 거절하겠어요. 이 대봉이 아가씨가 정녕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리 따르겠소이다. 이 몸 바쳐 아가씨를 모시겠어요. 아가씨, 대봉이 저 녀석이 고지식하긴 해도 마음만은 진짜 외다. 이 칠복이도 아가씨의 지혜로운 뜻을 따르겠소이다. 그리하여 우리 셋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세상 그 어떤 양반가보다 더 행복할 것이외다. 아가씨의 사랑이라면 이 칠복이 기꺼이 나누어 가질 것이외다. 춘향은 감격하여 두 머슴의 손을 마주 잡으며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편견을 깬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약속했답니다. 그날 밤 오두막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칠보기가 능글맞게 웃으며 춘향에게 물었지요. 아가씨, 그럼 오늘은 누가 먼저 아가씨의 따뜻하고도 야들야들한 품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엔 대봉이 저 녀석이 먼저라 서운했는데 말이옵니다. 대봉이도 질세라 어깨를 으쓱이며 거들었습니다. 그의 우락부락한 가슴팍이 춘향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지요. 아가씨의 큰 사랑을 받으려면 제 것이 먼저야 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제 힘 좋고 튼실한 거시기가 아가씨를 먼저 품에 안아야 아가씨가 밤새도록 행복할 것이외다. 지난번의 감동을 다시 한번 맛보시지 않겠어요? 춘향은 얼굴이 새빨개져 두머슴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모렴치한 것들아. 그만 좀 하여라. 허나, 셋이 함께하는 밤이라니. 왠지 기대되는구나. 그렇게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편견을 깬 사랑이 시작되었답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하나의 큰 교훈을 남겼으니 진정한 사랑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할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삼인행 필요하사라는 고사성어처럼 세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배움을 얻는 과정과 같았으니 우직한 대봉에게서 진실된 마음을 재치 있는 칠복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리고 춘향에게서는 사랑의 용기와 편견을 깨는 지혜를 배웠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춘향이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너무 파격적일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